야구 시장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 카일 터커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열기와 기대로 타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다. 바로 보 비셋이다. 현재 FA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를 꼽으라면 누구도 터커를 언급하지 않는다. 28살의 시즌을 막 시작하려는 젊은 야수 보 비셋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터커보다 단 한 살 어린 보 비셋은 이미 포스트 시즌의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다. 특히 그의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것은 작년 월드시리즈 7차전의 극적인 순간이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 마운드에는 그 시대 최고의 투타 겸업 괴물 오타니 쇼헤이가 서 있었고, 보 비셋은 7회 말 오타니를 상대로 선제 3점 홈런을 장렬시켰다. 그 공이 날아가는 순간 스타디움 전체를 휘감았던 침묵과 폭발의 대비는 아직도 야구 팬들의 뇌리에 선명하다. 그 한 방을 포함해 보비셋은 월드시리즈 선발 6경기에서 결정적인 6타점을 쓸어 담았다.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위대한 투수를 상대로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포지션은 유격수, 수비로만 따지자면 골드글러브급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유격수 포지션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점이다. 팀이 승리하기 위해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연성, 이 점이 구단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그의 공격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구단 관계자도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공포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 비셋을 시장에서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압도적인 구종별 대응 능력이다. 대부분의 거포들이 특정 구종의 강점을 보이거나 혹은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 비셋은 투수들이 숨 쉴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의 구종별 타율을 들여다보면 그 경이로움이 명확해진다. 가장 빠른 공인 패스트볼 상대로 3할 8리, 변화를 주는 브레이킹볼 상대로 3할 1푼 3리, 그리고 타이밍을 뺏는 오프스피드 구종 상대로 3할 1푼 9리. 이 세 가지 핵심 구종 모두에서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타자는 보 비셋이 전체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유일하다. 이러한 통계는 그가 타석에서 얼마나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선수인지를 증명한다. 흔히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차지했던 에런 저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저지는 패스트볼을 상대로 무려 4할 1푼의 타율을 기록하며 투수들에게 빠른 공은 자살행위라는 경고를 확신히 새겨주었지만 브레이킹볼과 오프스피드 구종에서는 3할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저지를 상대로 투수들이 확실한 공략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빠른 공 승부는 피하고 브레이킹볼과 오프스피드를 효과적으로 섞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다. 하지만 보 비셋에게는 그런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패스트볼로 정면 승부를 걸자니 3할을 넘기고 브레이킹볼로 꼬집어내려 해도 3할 때 타율로 맞선다. 오프스피드 역시 마찬가지다. 투수에게 허용되는 안전지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보 비셋이 에런 저지 뒤 타선에 등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상대 투수에게는 문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진다. 저지에게 붙었다가 패스트볼을 던지면 저지에게 처참히 당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구 위주로 피칭 전략을 짜서 저지를 겨우 넘겼다 해도 그 변화구를 3할 1푼 이상으로 받아치는 보 비셋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투수는 두 거대한 괴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는 전략적으로 팀 타선에 보 비셋을 포함시키고 싶은 모든 팀의 강력한 염원이 된다. 보 비셋은 단순히 훌륭한 타자가 아니라 타선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어 투수진을 질시키기는 완벽한 퍼즐 조각인 것이다. 이러한 통계적 압도감과 월드시리즈에서의 클러치 능력 덕분에 보 비셋은 시장에서 광풍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팀이라도 보 비셋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 뜨거운 열기는 카일 터커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며 보 비셋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 보 비셋이 시장을 뒤흔드는 폭풍의 핵이라면 FA 랭킹 1위의 영광을 안고도 왠지 모를 서늘한 공기를 풍기는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카일 터커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흉흉한 소문이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비셋의 뜨거운 인기가 만들어내는 광채는 터커 주변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터커는 계약 시장의 왕좌에 오를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소문과 의구심이 터져 나오기 직전 터커는 광란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계약의 역사를 새로 쓸 기세였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14년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 4월 7일경 터커는 마치 자신도 그 금액에 도전하겠다는 듯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즌 초반 100경기에서 잠깐 부진하는 듯했으나 이후 맹타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4월 22일에 이르렀을 때 그의 OPS는 충격적인 1.070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공격력을 상징했습니다. 매일매일 터커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야구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게레루가 일루스라는 비교적 수비 부담이 적은 포지션으로 5억 달러를 가져갔다면 외야수로서 뛰어난 수비력까지 겸비한 터커는 최소 5억 달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대담한 예측이 공공연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공수겸장의 완벽한 5억 달러짜리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문제는 6월 초에 발생한 손가락 부상이었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손가락 부상은 타격 메커니즘 전체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터커는 팀 닥터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니 어쩌면 자신의 계약 가치가 폭락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부상을 철저히 숨긴 채 2달 동안 강행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그 2달은 터커에게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매번 배트를 쥐고 휘두를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타고 전해져 왔을 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혹은 팀의 성공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그의 행동을 자기 보존 본능을 넘어선 불성실함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참고 버티는 행위는 결국 부진이라는 형태로 성적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1. OPS의 OPS는 급격히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스윙은 이전의 폭발력을 잃고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9월 초 종아리 부상이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거나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상이 쉽게 낫지 않자 터커는 결국 팀의 재활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향에 있는 개인 물리치료사를 만나기 위해 팀을 일방적으로 떠나버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부상을 치료하려는 선수의 노력을 넘어 구단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상 관리에서의 불성실함과 팀을 향한 무책임함은 터커의 시장 가치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결국 터커는 그 이후 100경기 이상 동안 OPS 0.784라는 한때 5억 달러를 외치던 선수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활약 역시 미미했습니다. 이 모든 악재는 터컬의 FA 시장 분위기를 보너 비셋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문과 불안정성으로 가득 찬 영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카일 터커는 2023년 타점왕에 올랐고 홈런 하나가 모자라 30-30 클럽 가입에 실패했지만 그의 건강 문제는 2024년 시즌에 더욱 심각하게 재발하며 그를 짓눌렀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던 도중 정강이 부상을 당했고 무려 3달 동안 결장해야 했습니다. 2년 연속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데다 설상가상으로 터커를 둘러싼 흉흉한 이야기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엘 셔먼은 야구계 내부의 여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우려를 전해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셔먼은 터커가 과연 야구를 절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그가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단지 성적 부진에 대한 비난을 넘어 선수의 직업윤리와 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기에 시장 가치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셔먼은 예를 들어 벨린저 같은 선수는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터커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과거 양키스와 7년 1억 5,3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제코비 엘스버리의 사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엘스버리는 야구를 그저 직업으로만 대할 뿐 경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부족했던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셔먼은 엘스버리가 양키스에서 폭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부족한 열정 때문이며 터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직업적 냉담함이 느껴진다는 섬뜩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시장이 보비셋을 향해 열광하고 있을 때 터컬에게는 부상이라는 실물 리스크에 이어 열정 결핍이라는 그림자 리스크까지 더 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셔먼의 주장은 선별적으로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커는 과도한 세리머니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차분함이 곧 야구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야구가 지루하다거나 경기가 너무 많다거나 차라리 집에 가서 히스토리 채널을 보지 야구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말을 워싱턴 시절부터 대놓고 공공연하게 떠들었던 앤서니 랜던과 카일 터커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입니다. 랜던과 달리 터커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뉴욕 포스트는 터커가 FA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런 흉흉한 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시장 역학관계와 언론 플레이가 얽혀 있습니다. 존 헤이먼이 수장으로 있는 뉴욕 포스트는 스캇 보라스와 친분이 두터운 이른바 친보라스 성향의 언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터커의 에이전트는 보라스가 아닙니다. 반면 셔먼이 터커와 비교하며 열정을 높이 평가했던 코디 벨린저는 바로 보라스의 고객입니다. 게다가 터커는 현재 뉴욕 매치의 영입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모든 논란이 뉴욕 매츠 구단을 위해 터커의 몸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보라스의 고객인 벨린저가 양키스 등 다른 팀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시장의 판을 짜는 교활한 언론 작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터커를 향한 열정 부족 논란은 그의 실질적인 성격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기 위한 보라스 진영과 비보라스 진영 간의 보이지 않는 미디어 전쟁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터커의 시장 상황은 의문과 불안정성 속에서 엉켜있는 반면 보 비셋을 향한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지며 두 선수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